안녕하세요. 일본에서 3년차 일을 하고 있는 도쿄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말을 더듬는다든지 약간 말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어가지고 막 옷도 걸려있고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좁고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머리가 지금 너무 말이 아니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고 평소에는 모자를 쓰고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수그라는 시기도 있었지만 요즘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를 치는 이 상황에 제가 코로나 의심자, 거진 확진자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의심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저의 경험이라든지 증상 그리고 의료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당부 상황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증상에 대해서부터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지금 공유를 하는 증상이라든지 뭐 의료 상황 모든 것들은 정말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진실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코로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참고 자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우선 이제 저의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증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났던 증상은 11월 20일 날쯤에 나타났는데 그때 열이 심하게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먹고 하루가 지난 뒤에 증상은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그날 이제 중요한 좀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몸이 괜찮아져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랑 만나면서 조금씩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친구랑 빨리 헤어지고 집에 와서 또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지내보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이틀, 3일 정도 쉬고 이렇게 지내고 나서 11월 21일 금요일이었는데 그로부터 아마 4일, 5일 후 아마 화요일, 수요일쯤이었을 것 같아요. 11월 24일이랑 25일쯤부터 밥을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 향을 맡아도 향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갑자기 안 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둔한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향수를 뿌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겁나 돈을 많이 든 제가 이거를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맡으면서 기분 좋게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 향수를 뿌리고 제가 이렇게 향을 맡는데 향이 이렇게 안 나, 이렇게 희미하게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뭐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28일 토요일 날에도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친구를 만나는데 이때 기간 동안 그 11월 20일, 28일 동안 약간 열이 한 번 난 거랑 미각이랑 후각이 점점 안 느껴진 거 이외에도 몇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 증상들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평소에 제가 비염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아침마다 콧물이 조금 더 많이 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약간 비염 때문에 콧물이 나는 편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콧물이 좀 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별로 그런 적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약간 그랬어가지고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 일을 하기 싫은 요즘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약간 너무 일을 하기 싫은 피로감이 너무 심하게 들더라고요. 뭐를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도 안 되고 약간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그렇게 아프고 기침이 많이 나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질감이 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기침을 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20일부터 28일까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느꼈던 증상은 열이랑 미각 후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일날 친구를 만나고 이제 친구랑
커피숍을 갔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미각이 안 느껴진다고 느꼈는데 진짜 제가 둔한 것 같은데 친구랑 스콘을 먹었는데 스콘이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블루베리 맛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맛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긴 맛있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게 점점 단맛이랑 신맛, 짠맛은 더 강하게 느끼는데 맛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단순히 맛있다고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친구랑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피자가 진짜 인생 피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진짜 바보같이 코로나 증상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열이 나고 뭐 기침을 많이 하는 정도? 뭐 미각이나 후각 이런 거는 제가 증상 중에 있다라고 제가 진짜 바보같이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런 상태로 친구랑 헤어지고 그날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이 증상을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거 코로나 중에 한 증상인 것 같다. 아니 그냥 대표 증상인데 약간 이래가지고 너 당장 내일 병원을 가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증상 중에 있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이런 거 찾아봐더라도 막 코로나에 걸리는 증상 이런 것들 막 10가지 증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도 내가 느낀 거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부터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당장 집 근처에 일요일날에 하는 병원을 찾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느낀 저의 증상이었고 그 외에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 이제 대처 방법의 의료 상황 이런 것들 좀 공유도 추가로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11월 20일 날에 약간 그 열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 열이 나서 제가 그날 바로 그 일을 하는 중간에 병원을 간다고 이제 리더한테 말을 하고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병원에 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병원을 간 이유는 예전부터 자주 이용을 했었고 또 제가 요즘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 때문에 한번 최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진표에는 이제 열이 나서 이번에 왔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제 그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약간 쎄한 게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위 때문에 오셨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문진표에 열이 나서 왔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요 저 열이 나서 왔다고 이렇게 해서 아 그냥 그래요 이런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아 좀 쎄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진료를 받는데 약간 정확하게 진료를 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진찰기를 대고 그다음에 입안을 보고 싶다 해서 입안을 보고 편도가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편도는 옛날부터 약간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코로나 요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코로나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코로나 검사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혹시 회사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저희 회사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출근을 했긴 했지만 정말 화나지만 일단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만 진단을 해줄 테니까 약만 잘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받은 약을 뭐 하루 정도 먹고 나니까 뭐 증상이 나아진 그냥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 상태로 좀 증상이 미각이 안 느껴지고 후각이 안 느껴지고 해서 11월 29일 날 일요일 오전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때 제 소개를 듣더니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코로나 간이 검사 이거를 받자고 해서 그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검사는 진짜로 아팠어요. 약간 코 안에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계속 쑤시는데 약간 진짜 약간 지금 생각해도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약간 예고 없이 넣어가지고 그것도 있었는데 한 30초 정도 계속 이렇게 막 안에 깊숙이까지 후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 간이 검사는 15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정도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코로나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보면 이제 R이랑 T 이런 게 있는데 R, T에 R 쪽에만 이렇게 선이 생기면은 음성인데 R이랑 T 두 쪽에 이렇게 선이 생기면은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키트를 저는 봤는데 T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있다고 하니까 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희미하게라도 있으니까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PCR 검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일단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거를 먹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약간 모든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과거의 나를 자책을 하면서 내가 약간 코로나에 걸리다니 약간 요런 약간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 누구한테부터 연락해야 되지 하고 먼저 일단 가족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 회사에 연락을 하고 이제 쉐어하우스에 같이 살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연락을 하고, 회사 섬 리더라든지 그리고 그런 약간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고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각자 회사한테도 조금 미안하지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막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제 손에서 연락을 되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강제적으로 저 이외에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재택근무가 됐죠. 진짜 죄송한 약간 마음이 드네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보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연락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름 풀네임으로 알려줬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각자 보건소에서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에 따로 연락을 해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받는다고 하면 언제 받아야 될지, 그리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을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공유를 이제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물어봤던 거는 방금 말했던 누구랑 접촉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그 증상이 나타난 후의 경과 징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대처를 했고 어디를 갔고 약간 이런 걸 뭐 자세하게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또 나중에 전화가 오더니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다시 받아야 되냐고 하니까 아 그때 좀 처리를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갑자기 오늘 올 수 있냐고 15분 뒤에. 근데 제가 이미 그때 재택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클라이언트랑 약속이 다 잡혀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기도 하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겠다 이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그때는 이제 엄청 중무장을 하신 의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게, 그때 약간 의사분이 잘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PCR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저는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아직 양성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검사 간이 키트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그 두 줄이 나오지 않았고 엄청 희미하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거진 이제 음성이, 만약에 양성이 걸렸었다면 거진 음성이 다 됐던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음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을 해버려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당장 지금 PCR 검사를 해보고, 이 PCR 검사는 제가 오늘 기준으로 화요일 오늘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의심자로서 이제 그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화가 났지만 하지만 우선 검사를 받았고, PCR 검사는 되게 간단했어요. 제가 한 번 지금까지 이렇게 그 침을 뱉으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약간 양아치처럼 침을 대량으로 약간 각퇴를 해봤고 좀 약간 치욕스럽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검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은 어찌나 이렇게 처방을 많이 받았는지 첫 번째 11월 20일 날 갔을 때도 약을 6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29일 날에도 두 번째 병원 갔을 때도 약을 3개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갔을 때도 또 약을 2개인가 3개를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뭐 7개, 10개 이상 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는지 약간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정확하게 확진이란 말은 안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제 증상을 봤을 때는 확진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에 음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는 의심자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러 의심을 받는 의심자가 된 상황에서 느꼈던 거는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느낌이 들어요.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점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다 이제 잠시 그 재택 기간이 돼버렸고, 또 쉐어하우스에 있어서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의심자, 확진자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런 같이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 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도 되게 귀찮게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뭐 보건소에 일일이 뭐 증상이 어떤지 건강 상태도 보고해야 되고, 각자 뭐 접촉했던 가족이라든지 회사 사람들은 따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약간 너무 죄송한,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게 너무 죄송한 느낌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가 그냥 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미각, 후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상태고, 솔직히 그렇게 나아진 기미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들었을 때는 이런 미각이라든지 후각은 어떻게 약으로 해결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언제 고쳐질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되게 약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아요. 그냥 맛이 안 느껴지니까 뭔가 이렇게 물건을 씹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저 자신 몸도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밖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이 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지내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약간 한풀이처럼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의 상황을 공유를 하고, 혹시 저랑 비슷한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바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이 검사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그 PCR 검사를 받으면 일본 내에서는 30만 원이, 일본 안에서는 3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사 판단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면 무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PCR 검사를 바로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마 먼저 간이 검사를 받은 후에 간이 검사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있거나 뭔가 좀 검사를 받는 편이 좋다라고 의사분께서 판단을 했을 때는 PCR 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증상이 생기시면 다른 사람을 더 접촉하기 전에 먼저 병원을 가시는 게 제 경험담으로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11월 20일 병원을 갔을 때 그때 바로 검사를 받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약간 조금 더 좋은 약간 내용으로 영상을 찍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가 맞나? 아무튼 다음에 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현재 제가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그냥
제가 이번에 겪었던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3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 도쿄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솔직히 거진 처음이고